자, 환율을 살펴볼게요. 역시 환율 파트 보시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환율이 변할 때 효과 같은 부분이 저희 이제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리 시험 보시게 되면 기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율의 일단 정의가 뭐였냐면 교환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1달러 1,000원이다 라고 하면 달러하고 원화와의 교환 비율,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뭐를 그릴 수 있냐면 외환 시장을 그릴 수 있어요. 외환이 거래가 되는 시장. 자, 이때 우리는 외환을 뭘로 보자? 그냥 달러로 보시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로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그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환율 올라가는 효과를 이제 교재에서 언급해 놨거든요. 자,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 자, 요 경우를 우리는 환율이 뭐했다? 상승했다 라고 하고, 교환 비율을 보면 1달러 얻기 위해서 우리는 원화를 1,000원 줘야 되는데 이제 2,000원이나 줘야 돼서 원화를 지금 더 주잖아요. 더 주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세.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같은 말로 뭐 있다?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고 있다 라고 하죠. 자, 이거는 반대로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달러는 강세. 그럼 달러는 또 어떻게 돼요? 평가 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환율 올라갈 때 효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교재 본문도 설명 들었었지만 요걸 통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환율 올라갈 때 수출제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한국기 외국 팔 때 1달러로 책정을 해요. 가격표가. 그 1달러 책정되면 지금 원화로 환전할 때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2,000원 됐죠. 그러면 1달러로 책정을 하면 2,000원의 원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돈 버는 거죠. 자, 근데 0.5달러 바꿔볼게요. 가격표를 0.5달러로 바꿔버리면 1,000원이 되죠. 2,000원일 때. 자, 1달러에서 0.5달러로 낮춰도 1,000원의 원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달러 표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수출제 가격을 다시 수출제 달러 표시를 뭐한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상승했다고 했었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 아니고 하락을 시킬 수 있다. 0.5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가 0.5달러. 근데 이 제품이 인기가 있으면 여전히 1달러로 책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배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기 있는 제품들은 똑같은 가격표를 붙일 거고, 약간 좀 더 많이 팔고 싶다 하면 0.5달러까지 낮춰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1,000원만큼 원화 수익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럼 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수출이 증가를 하죠. 그럼 수출 증가하는 거는 국내로 뭐가 들어오는 거 지금? 달러가 막 유입되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량,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달러의 공급량이 뭐했다? 증가했다. 자, 그럼 따라서
환율 올라갈 때 달러 공급량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외환의 공급선을 우상향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입제 원화 표시 가격을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 됐기 때문에 원화 표시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는 거. 일단 국내 들어올 때 1달러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표에. 근데 1달러를 이제 한국에서 팔 때는 원화로 다시 바꿔서 팔 거 아니에요. 그건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원화 표시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하게 되고 비싸지는 거죠. 그럼 수입은 감소한다. 자, 수입 증가하는 경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제품 많이 사는 케이스. 그럼 외국제 많이 팔면 외국한테 뭐 줘야 돼요? 달러 줘야죠. 그럼 달러 수요가 커져요. 그래서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외환 수요량이 증가를 하는 건데 여기는 수익 감소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환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환율 올라갈 때 외환 수요는 역관계이기 때문에 외환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래서 외환 수요 그려주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둘이 공급 수요가 만날 때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균형 환율.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 보시면 환율 올라갈 때 효과 이게 쭉 언급해 놨죠. 그래서 수입제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국내 제품 가격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채무 부담, 그러니까 달러 채무가 많은 기업. 달러 채무가 많은 기업이라면 달러 채무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 항공기 언급해놨죠. 항공산업. 왜냐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렌트예요. 렌트. 외국에서. 우리나라 항공기 직접 만들지 않고 뭐 보잉사 이런 데서 렌트하기 때문에 렌트비로 뭐가 나가냐? 달러가 나가요. 외국한테 달러 줄 때 어떻게 돼요? 처음 1달러 줬는데 원화로 환전해서 줘야 되는데 2,000원 되면 이제 2배나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채무가 많은 기업이라면 이제 당연히 부담이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외국 여행 많이 가시니까 내국인의 해외 여행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나라 공항에서 환전하잖아요, 달러.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 환전하죠. 근데 1,000원에서 1달러 환전인데 2,000원에서 1달러 환전해야 되니까 원화가 2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전에 따른 부담 때문에 내국인 해외여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지금 교재에서 언급해놨고, 요즘에 이제 엔화약세가 하나 이슈죠.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0원하고 100엔이었는데 엔화 약세니까 뭐 500원, 100엔 이런 식으로 바뀌면 엔화 약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000원 가지고 100엔을 환전했는데 지금 500원 가지고 100엔 환전하니까 내가 더 적은 원화 가지고 엔화를 환전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지금 보면 거의 뭐 일본 여행 폭발적으로 많이 한다며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신문 난 거, 오늘 신문 난 거 봤더니 일본의 그 오사카 쪽에 있는 유니버 스튜디오 거기서 한국인 지금 알바생을 구한다며. 한국인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시급이 한 15,000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일 잘하신 분들은 한번 알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효과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대표가 이제 공급과 수요다. 그럼 공급 수요가 움직이면 환율이 변하는 거죠. 공급 수요가 변하면. 자, 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 증가하면 외환 공급이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외울 필요 없고 보세요. 수출 증가하면 국내로 외환이 유입되죠. 그럼 국내로 외환이 많아지면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항상 기본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적어지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국내로 지금 달러가 유입됐기 때문에 달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는 뭐하고? 하락하는 거고 상대적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까 요거 환율 올라갈 때가 원화 약세였잖아요. 그럼 지금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경우니까 환율이 뭐 할 때다? 하락하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돼요? 미국 쪽에 여러분들이 뭐 예금했을 때, 직관적 예금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해요. 그럼 미국 투자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 외환이 필요하죠? 달러 필요하죠? 그럼 외환 수요가 증가하죠. 즉 외환이 유출되는 거 국내에서. 유출. 그럼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니까 환율이 다시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또 직관적으로 외환 유출된다는 것은 국내 외환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외환 부족해지면 달러는 뭐가 되고? 강세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죠. 약세. 아까 이거죠. 즉 환율이 뭐했다? 상승했다는 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 환율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환율 파트도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외우신 분들도 있더라고. 지문 자체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내로 외환이 들어오냐 나가냐를 이해하시게 되면 환율의 상승 하락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외환 들어오면 외환 많아지니까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외환이 빠져나가면 외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진다. 이런 원리로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환율 관련된 논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